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늦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운문댐 저수율이 20%대에 그치는 등 대구 경북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13개 시군에는 한 달째 가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개인 SNS에 물 절약 실천 사진을 올리고 게시물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정을 태그하면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물 부족은 수질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공급용수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산업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과 물 재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뭄 피해를 줄이고 이 시기를 무사히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부근 197km 지점에서 김천 201km 지점 2,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인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서나들목부터 남대구나들목까지 교통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통과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통 와촌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동암로 거동내거리에서 칠곡 우체국 내거리 방향 칠곡 우체국 내거리 신호 2번 이상 받고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으로 신천교부터 침상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곡로 남대구 나들목 삼거리에서 월성내거리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요. 수성로 수성내거리에서 드랑길 내거리 구간 지나시는데 8분 소요되겠습니다. 봉동로 남구청 내거리에서 중동교까지 18km 속도로 통과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경북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대구 경북에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립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폭염특보 발표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는 31에서 33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2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들을까요? 네, 이제는 코로나19가 거의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 추세입니다. 이 경북의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이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후에 127일 만에 이 확진자 1만 명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울릉군을 포함해서 이 경북도 내 23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경북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19 평균 확진자가 6,3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 감염병 병상 가동률 이 부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다행히 36.7% 이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재택 치료자가 35,000여 명입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이 9,900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 대구 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이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51.4%이고 이 재택 치료자는 이 9,999명이 추가돼서 이 35,000명입니다. 이 병상 가동률이 약 70%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이 병상 가동과 함께 재택 치료까지 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추세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또 이 의료진의 이 대응도 또
또 필요하게 됐습니다. 병선 가동률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네.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군공항이 2030년까지 경북 군위와 의성군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또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또 총 사업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좀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 기본계획은 현재 대구 공군기지에 이제 주둔하는 제11 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함께 또 주한미군,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런과 함께 또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지금 공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넓은 수준이고요. 주요 시설로는 길이 2,744m 정도의 활주로 2본을 비롯해서 계류장 등 항공시설 그리고 지상시설이 있습니다. 네. 사업비는 그 이전 사업비가 한 11조 1천억 원 정도 들고 지원 사업비가 3천억 원 정도 해서 한 1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2020년에 맺은 공동 합의문에 따라 이 군위에는 민항터미널과 군 영해관사가 배치가 되고요. 의성 지역에는 군부대 정문과 영내관사 또 그리고 복지와 체육시설 등이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대구시는 그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이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후 국방부는 타당성 부속 용역을 벌여서 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대구시 간의 합의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달 말쯤에는 이 사업 방식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 사업 방식이 기부대 양형인데요. 그렇죠. 이 대구시가 필요한 군사시설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게 타당한지를 이제 기재부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대구시는 이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이 공항 이전 지역인 군위와 의성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기본 계획을 설명하기로 했고요. 네. 경북도와는 협의해서 이전 부지를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절차를 거쳐서 2030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그 공항이 떠난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는 2032년까지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신공항 용역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그렇습니다. 이제 첫 진행이 발을 되겠네요. 네, 예. 첫 발을 뗐다 이렇게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대구시청 신청사 이 건립을 두고 대구시와 이 달서구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달서구 의회가 임시회에서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은 이 대구시장이 청사 건립 기금 폐지를 주장하고 이 동인동 청사 매각 대금으로 착수하고 모자라면 이 예산과 국비 지원을 받아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주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박정한 달서구 의원은 이 수기 과정을 통해 결정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기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 달서구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촉구 결의대회를 이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열 계획입니다. 이 결의대회 이후에는 이 달서구 의회 확대 의장단이 또 상겹동 청사를 찾아가서 이 홍준표 시장에 이 결의문을 전달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홍 시장 거절로 불발됐거든요. 예. 오늘 결의대회에서 또 이 집회를 하고 나서 이 홍준표 시장에게 이 건의문 전달이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 추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폐지되거나 취소된다는 뜻은 아닌데 네. 지금 달서구 의회 의원들은 어떤 주장인 건가요? 네, 이게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하고 나게 되면 이 당장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설계비, 설계 용역비도 지금 올해 있는 예산 가지고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이 대구시가 동인동 청사를 팔아서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짓겠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매각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정했던 대로 신청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네. 때문에 달서구 의회와 주민들은 빠르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대구시에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대금을 마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시 청사를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어떻게 하는 될지 거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과 이 관심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눠먹기라는 지적에 이 평가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서 지자체들 사이에선 불만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일단 지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그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적은 돈이 아니죠. 매년 1조 원씩 전국에 89곳 그 인구 소멸 지역과 관심 지역이 또 여기에 18곳이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에 대해 이제 적극 대응하라고 이런 성격으로 돈을 좀 나눠주는 건데요. 배분 비중은 기초자치단체가 75%, 광역자치단체가 25%입니다. 기초지자체는 그 공제회 위촉 평가단에서 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또 추진책의 적절성 등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을 평가를 이제 받았고요.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비율, 또 인구 감소 지수 평균값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배분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주 1조 원씩이면 그렇게 해서 나눠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입니다. 이 차이가 100억 원 정도 나거든요. 이 관심 지역은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53억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지난 6, 7월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투자 계획을 행안부가 심사해서 16일에 각 지자체에다 2년 동안 줄 지원금 규모를 확정을 한 겁니다. 올해 최대 배분 금액인 210억 원을 받는 인구 감소 지역은 이 경북 의성을 포함해서 이 전국에 4곳밖에 없습니다. 네, 4곳이요. 네. 예. 근데 다른 곳은 어떤가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이제 기초단체가 31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18곳이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에, 그리고 2개가 그 관심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듯이 이제 경북이 가장 좀 많습니다. 네. 16개 시군인데요. 뭐 군이나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뭐 이제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선정이 됐고, 경주와 김천 등 2개의 시가 이제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구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경북도는 올해와 내년 분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847억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인구 감소 또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 또 2개의 시군은 총 2,268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제 지원금 총액을 보면은 이게 한 3,115억 정도 되는데, 네. 대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고, 남구는 D와 C등급을 받아서 서구가 140억 원, 남구가 134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는 곳은 이제 다행인데 적게 받는 것은 좀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당초에 사업 계획에 따른 예상보다 기금을 또 적게 받은 곳은 이 사업 계획 수정이 좀 불가피합니다. 이 대구 서구와 남구는 이 투자계획서 작성 당시 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던 280억 원을 기준 삼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배정 금액이 140억과 134억에 그치면서 절반 정도네요. 네, 많이 저조합니다. 이 사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행정안전부에 새로운 투자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선행 투자가 이뤄진 사업 정도가 좀 무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대구시와 서구, 남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할 연계 사업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 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또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 모두 2억 원 수준의 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이 과연 될까요? 뭐 좀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게 효과를 두고
의문이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이런 좀 한시적이고 소규모 재정 지원으로는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집중과 또 심해지는 지역 간 격차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의 좀 재정 압박을 좀 없애주고 정부가 기존 평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교통 물류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 또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업 유치 지원 등 이런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좀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 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기준 변경, 또 정부 공모 사업의 이제 우선 배정, 또 지방비 매출 매칭 비율 이제 하향 조정 등의 과제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등급이 다 있는데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 기준에도 불만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 경북 의성군 이름은 공개가 됐지만 네. 이 경북의 다른 시군들의 등급은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공급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A 등급을 받은 이 5개 기초단체의 사례만 소개를 했거든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좀 항구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이 지자체들의 반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D 등급을 받은 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이 A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네. 이 정부가 모호한 심사 규정으로 이 지자체를 줄 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드러낸 거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청 기자 소개했듯이 이게 지자체 반발을 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이제 분석이 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행안부의 의도와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그러니까 지방세수 거치는 게 또 좀 적잖아요. 이런 네. 인구 감소 지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초단체를 도와주는 게 주 목적인데 이런 그 높은 등급을 받은 이게 수혜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가 결과에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B, C 등급을 받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행안부에서는 이제 지역 지원 사업이 이런 지역 간 경쟁 구도로 비춰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애초부터 차등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받은 지원금은 유용하게 잘 써서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불만이 좀 나오지 않도록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2가지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애초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연 1조 원이지만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를 나누고 보니까 얼마 안 많아봐야 200억 정도거든요. 네. 이것 가지고 과연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결국 이 건설이나 토목 사업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네. 선정된 결과를 보면 각 지자체 간에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 그러니까 같은 정책이더라도 지자체에 맞는 정책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들이 우리가 잘못했느냐, 이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다시금 정책을 가다듬는 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지역에 좀 더 맞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지자체의 자구책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 시간에도 몇 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이 결국에는 이게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서 각 이제 머물던 지역을 떠나서 그 수도권으로 좀 많이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좋은 대학이나
또 일자리가 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그 일자리라든가 뭐 좋은 대학이 있으면은 그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건데 결국 이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이 이제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그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머물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경북도가 이제 하는 걸 보면 의성에 그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보면은 좀 일자리가 좀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매년 1조 원을 전국 지자체에 분배하는 집행 방식이 지방 소멸을 받는 기본적인 좀 해결책이 되기는 미흡하다. 뭐 저출산 대책처럼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지적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 논란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대구에 뮤지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모인 가온 어울림 뮤지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학생과 또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뮤지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뽐내고 있는 학생들 김현주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네, 전 지난주 토요일에 가온 어울림 뮤지컬단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구 대구공연예술 연습공간에서 연습이 있었는데요. 다문화 학생 4명, 비다문화 학생 11명이 모였습니다. 이 뮤지컬단은 올해로 운영 8년째를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청을 받아서 영상 오디션까지 거쳐서 선발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현재는 뽑힌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 모여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뮤지컬단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대구시 교육청 미래교육과 송미연 장학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예술 또 음악 활동이 편하게 쉽게 친구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온 어울림 뮤지컬단은 가온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함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진 뮤지컬단이에요. 그래서 이 뮤지컬단의 이름처럼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 비다문화 학생이 서로의 차이를 좀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학생들이 이제 뮤지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활동 결과로 발표회 겸해서 또 목적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1월 3일 날 제7회 대구 교육 연극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때 개막 공연을 저희 뮤지컬단 학생들이 하게 될 예정이고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11월에 세계문화축제가 있는데 그때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보이는 뮤지컬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작품명은 푸른 하늘 은하수고요. 기후위기를 주제로 동화적 상상력을 살려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픈 지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공연이라고 하고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극단의 도움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공연이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극본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는 겁니다. 오. 아직 극본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연습 시작 전에 기후위기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어진 대본으로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해 배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를 극본에 직접 녹여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이후에는 여느 뮤지컬 연습과 같이 노래와 연기 연습도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산소가 좋을까요? 탄소가 좋을까요? 산소가 좋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 타고 기름 쓰고 전기 쓰고 이러면 탄소가 점점 더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지구에 남기는 탄소 발자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그럼요, 아프죠. 그래서 우리 탄소 발자국은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장미꽃 빗방울 작은 고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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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그죠? 장미꽃 빗방울 작은 고양이 우리빛 주전자 예쁜 털장갑 예쁘게 포장된 갈색 선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연기는 서울말 흉내내는 거 아니지. 우리가 공감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거든. 홍수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우리 1분 후에 표현할 거예요. 지금 폭우가 내려 강남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배재행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피해를 보신 시민분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는데 혹시 얼마나 잠겼는지 알 수 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한 몇 시간은 잠긴 것 같습니다. 간만에 서울로 놀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서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상 배재은 기자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네, 연습 시작 1시간 전부터 와서 미리 연습할 정도로 열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침산중학교 3학년 정수진입니다. 아무래도 보컬 연습이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부르던 가요랑 다른 느낌의 노래를 부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들려주시고 먼저 이렇게 시범을 많이 보여주셔서 부르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동원초등학교 4학년 노미나예요.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이고요. 아빠는 한국인이에요. 연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재밌어요. 연기하는 게 그냥 노래는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연기는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서 좋아요.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고 제가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매주 오긴 힘들긴 한데 연습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재밌어요. 저는 뮤지컬이 좋아요. 하면 행복하니까. 친구는 꿈이 뭐예요? 배우요. 뮤지컬 배우? 네. 뮤지컬 배우가 돼서 어떤 무대를 좀 하고 싶어요? 재밌는 신나는 그런 무대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온 어울림 뮤지컬단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고요. 이 활동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김현주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에서 50mm 가량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26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